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삐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그리고 최용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벌써 날씨가 네. 실내 온도가 그냥 좀 안 떼도 20도가 넘고. 아, 참 며칠 전에 설날이었죠? 예. 네.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뭔가 지금 느낌이 있는 그런 멘트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설날 선물을 사달래요. 그래서 뭐 사줄까 그랬더니 디올백 사달라 그래서. 아, 그랬습니까? 얼마짜리예요? 당신 교회 목사한테 사달라 그래. 요새 그 참 목사님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뉴스 가지고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정가에서는 그래도 쇼킹한 뉴스였어요. 지난주에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고 입당하고 인재 영입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무슨 상황실장인가 였는데 어떻게 놀다가 갑자기 민주당으로 갔습니까? 혹시 민주당으로 간 이유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겠는데. 모릅니까? 그러면 간 이유는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변호사님. 일단 신용환 교수가 정치적인 욕심이 좀 엄청나게 커요. 그런 면에서 여러 길을 모색을 해봤겠죠. 본인이 뭐 제3지대 정당도 뭐 그다음 원래 원내 복귀는 좀 힘들 거고 국힘의 원내 복귀는 힘들 거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해봤을 때 본인이 정치적 욕망을 펼칠 길은 민주당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래도 적진이잖아요.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볼 땐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쪽으로 저쪽으로 확 날아갔을까요? 아무튼 뭐 목표는 뭐 한 자리 하자는 거겠죠. 국회의원 해야 되니까. 예, 뭐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반반 갈려요. 반은 뭐 그래도 뭐 환영하자. 반은 아니다. 이 사람만은 아니다. 근데 이게 또 의견이 두 개로 갈려요. 하나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출마 안 하면 된다. 그 욕심 안 피우면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한쪽은 무조건 싫다. 이런 쪽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이낙연 저기 옛날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총리가 이거 전두환 막 찬양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DJ가 이제 이낙연 뽑아갖고 이만큼 성장시켰다. 그러니 뭐 적진에 있던 신용환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유용하게 잘 쓰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더니 거기에 대한 반박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낙연이가 우리가 정권을 다 뺏기는데 일조했냐 또 지금 탈당해서 이 짓 하냐 이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사람은 고쳐 못 쓴다. 그렇죠. 고쳐 못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 신 장관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굉장히 또 사람도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뒷소리가 좀 개운치 않은 소리가 들리는 거는 좀 찝찝한 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 스스로도 뭐 민주당의 박진희 도의원이나 민주당 당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신 교수는 뼛속까지도 그 보수인데 그리고 철새 정치인이 아니냐. 근데 앞자는 이제 바꾸고 민주당으로 와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철새 이미지는 더 깊어지는 것 같지 않나. 좀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은 뭐 새로운 도전, 뭐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젊은 편이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볼 욕망도 있었고 그런 욕심도 있어서 이번에 도전을 하는 거지만은 당장 이제 공천 문제부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뭐 여러 사람 선거 때마다 여러 사람 끌어모으고 새로 저쪽 상대편 데려온다고 그러면 엄청 도움되는 거 아니냐. 뭐 장기적으로나 크게 봤을 때는. 근데 당장 이제 공천 자리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선거판 분위기에서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이 좀 심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그 광주에서 이낙연이 나왔다면 청주에서는 신용환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국무총리. 교수가 뭐 장관까지 했으니까. 근데 과연 뭐 그러면 지역이 주로 이제 흥덕구에서 활동했으니까 과연 신용환 교수가 흥덕구에 도전을 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전략공천으로 찍어줄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초미의 관심은 신용환이 흥덕구에 도정환 의원을 아웃시키고 될 거냐, 또 다른 건 그럼 상당부로 갈 거냐,
뭐 때에 따라서 뭐 서원대 교수했던 소원구로 갈 거냐 그분이 한번 딱 날라오니까 뭐 어디로 갈 건지에 관심이 많고 실현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진짜 그 전략 공천이라는 거, 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은 뭐 그런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긴 했어요. 하여튼 그 흥덕구 얘기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예요. 이제 흥덕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친문 쪽에 도정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친명 쪽에 이제 이현이 네. 나왔는데 지금 구도라면 국힘에서 다른 사람을 안 뽑으면 도정환이 나오든 이현이가 나오든 아니면 전략 공천에 신영환이 나오든 이기는 거로 나와요. 지금 흥덕구는 이게.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럼 이현이는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로 엔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또 심지어 저기 신용만은 안 된다라는 게 저기 뭐 민원이 막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당에. 하여튼 쉽지는 않은 구도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흥덕구를 아주 야 이건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흥덕구에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박덕흠을 그쪽으로 보낸대요. 국민의힘에서 네. 이번에 공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냐면 저기 지더라도 이슈 메이킹 하는 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희생하라. 아니, 그러니까 예를 이슈 들면 메이킹. 예, 이슈 메이킹. 임종석하고 윤희숙 붙여서 경제냐 운동권이냐. 그럼 사실 윤희숙이 져요. 거기 뭐 한양대 그쪽 학생회장 출신 성동 그쪽은 질 수밖에 없는데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명확하게 이길 쪽은 자기 사람 심고 그다음에 이제 강자들을 갖다가 센 데 붙이는 거예요. 김태호를 김두관하고 붙이고. 예를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박덕흠하고 뭐 이렇게 붙이고. 도종환이든 예, 예. 뭐 누구든. 그다음에 남부상군하고 괴산은 아무나 박아도 국힘 된다. 이런 전략인 거예요. 이게 국힘의 전략이. 맞는 거예요? 뭐, 저희는 잘 못 맞췄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시나리오는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 아니 내가 이거 그 일주일을 공부했는데. 밥도 많으셨습니까? 네. 아주 또 뜻밖의 뉴스를 신용보다 더 센. 일단은 뭐 신 교수 얘기 나왔으니까 신 교수 얘기를 계속한다면 신 교수가 과연 뭐 흥덕구에 도전하겠냐? 그리고 만약에 전략 공천을 받아도 당선 힘들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더. 왜 그러면 시민들의 유권자거든요. 지금 흥덕구에는 그 동안에 그 뭐 민주당이 계속 해왔지만 민주당 뭐 깃발 들고 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당원조차 반발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조금 보기가 안 좋죠. 바로 방을 바꿔서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도전을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신용환 교수나 이현희 그 부원장인가? 민주원권 부원장을 만약에 둘 다 누구든지 전략공천을 한다면 도종환 의원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종환 의원을 친다는 거는 노영민 전 의원을 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단지 친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는 건데, 그거는 문재인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략 공천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단톡방에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신용환 그 저기 장관 때문에 원로들이 막 나가고 있어요. 아 민주당 그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그리고 저는 그 신용환 저기 장관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형동생 하는 사이니까 정말 존경하고 좀 예뻐서 하는 얘기인데 요번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 안 나가고 지방선거가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민주당에 마땅한 주자도 없는 상황이라면 요번엔 희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반발 여론도 잠재우면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냐. 저도 정경도 보여주고. 저도 똑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전처럼 너무 조급하게 본인이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애둘러 가라. 뭐 지방선거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또 대선을 생각해서 대선에서 기여를 해서 본인이 뭐 용산에나 아니면 참모진으로 가거나 아니면 관계로 가거나 뭐 이렇게 좀 애둘러 둘러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는 사실 뭐 저희하고는 뭐 이렇게 뭐 걸어온 길이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에서 보면 소중한 정치재산 중에 하나잖아요.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금 멀리 보고 이렇게 가서 이제 우리 지역도 그렇고 좀 더 중요한 소중한 정치자산으로 남길 좀 바래요. 아니 뭐 신용환
응원부대가 두 양쪽에 생겨가지고 지금 아니 응원부대라기보다 그게 좋겠어요, 우리한테 신 장관님. 이득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환 그러니까 친윤으로 뭐 친문 또 상당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 뭐 친명들끼리도 뭐 서로 뭐 경쟁하고 그러는데 친윤으로 친문을 해치우는 이런 전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뭐 상당부, 예, 그리고 이제 뭐 흥덕구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상당부는 뭐 오늘 뭐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정우택이 압승으로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뭐 예, 그렇게 예.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군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럼 상당히 좀 제가 근데 궁금한 거는 예. 민주당 뭐 친명에서 친문하고 싸우더니 웬 또 친윤 속 날라오고 네. 근데 뭐가 뭐 이렇게 뭐랄까 흐르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히 어지러운데. 뭐 신 교수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주로 신 교수 때문에 그러는데 그 문제는 조금 본인이 안 하면 자지러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는 거 아닌 것 같고 핵심은 친윤 대 친문 이 대결 구도인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도종환 전 장관을 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노영민 비서실장일 때는 뭔가 책임을 지우는 걸 만들 수 있지만은 도종환 전 장관 때는 책임을 지우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친문의 핵심 세력 뭐 노영민 장관은 더 하지만 비서실장은 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친문을 친다, 문재인을 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종환이가 정말 소중한 그 정치 자산으로 남아서 뭔가 더 성공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이상한 뒷소리 같은 개운치 않은 소리가 절대 나오지 말아야 돼. 무슨 소리요? 뭐 하여튼 뭐 그러면요, 이게 민주당의 공천 과정 어떻게 될지 뭐 안개 속인 건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많은 건지 좀 선명하지 않아요? 요즘 당마다 저기 뭐 그 제3지대 신당 거기는 전부 뭐 산악인들만 있어요. 산으로요? 맨날 뭐 텐트 친다고 뭐 텐트. 빅텐트 뭐 쭉텐트 뭐 그것도 좀 큰 텐트가 쳐졌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기 뭐 벨트 장사만 있나 봐. 낙동강 벨트니 뭐 한강 벨트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수박 장사 해야지. 수박.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저기 텐트 장사, 여기는 벨트 장사, 민주당은 수박 장사. 근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봐서 민주당의 이런 그 수박 장사 또는 이 공천 과정이 그 시기에서 본선에 어떻게 좀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절대 미치지 못하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핵심이 되는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와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어느 지역을 전략 공천을 하냐. 첫째는 두 번째는 현역 의원을 어떻게 배제시키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민주당 우리 지역에서 특히 문제되는 지역은 지금 그 노영민 상당.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오는 상당구잖아요. 그 문석열 정부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했다 뭐 하고 친문이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그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 도종환 의원이 또 친문 세력이잖아요. 이 두 지역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폭풍이 일어난다면 두 지역을 배제시키면서 네. 친문들을 배제시키면서 전략 공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난다고 그러면 폭풍이 해결되겠죠. 그럼 변호사님은 예산 어떻게 하십니까? 상당하고 흥덕은? 상당은 경선으로 가고 흥덕도 그냥 그 나온 사람들끼리 경선으로 가는 겁니까? 아까 일맥상통하게 말씀 나눠보면 그 흐름으로 보면 아마 노영민 비서장은 치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책임을 져라 하면서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의원인가 지금 임종석하고 노영민 비서실장을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취지로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치려고 그러지 않을까, 전 비서실장은. 그렇게. 흥덕은 그냥 자기들끼리 경선하지 제가 아까 계속 또 말씀드렸듯이, 도종환 의원까지 친다고 그러면, 친문을 완전히 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도종환이 그러면, 죄송한데, 노영민 의원보다 더 센 존재인가요? 센 존재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명분이 없어요. 친문이라는 명분밖에 없어. 현역 의원인데. 그리고 이제 도종환은 지금까지 안 건드린 게 그 문재인과 이재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저기 도종환이. 뭐 장관까지 했으나 그 이후로 그 이후로도 양쪽에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밖에 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둘을 다 쳐야 되는데 둘을 다 치면 이게 시끄러워요. 그럼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지는 쪽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럼 성동울의 임종석이는 이기는 거로 나오는데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지는 거로 나오면 지는 쪽을 치겠죠. 명분도 있고. 그럼 오늘 나왔던 그 모 회사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근데 친명 쪽에서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 같아요. 아 웃긴 것 같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책임을 어떻게 원인을 져요? 제공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결과를 산출한 그 책임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대선에서 패배한 최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이재명 본인한테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문제거나 그 와이프 문제까지 막 터지니까 결국 쳤어요.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뭐 안철수 그런 사람 나왔으면 경쟁사한테 붙었으면 저기가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까요? 아니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결과에 최고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가만히 옛날로 들어가서 원인, 윤석열을 나오게 한 사람 원인을 찾는다? 그거는 책임 전가하는 거지.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민주당에 만약에 그 전략 그거라면 이렇게 그 수박들 좀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제일 무서운 게 아군 뒤통수 칠 때거든. 아니, 이 친구들 끌고 가다가 그렇다고 협조적이지 않을 거예요. 아, 그건 이재명 입장에서 수박이지. 그 사람들이 원래 민주당 사람들인데.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이제 토론 토크도 상당히 좀 어수선한 게 요새 그 민주당이 뭐를 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중구난방으로 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나로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거의 핵심 지역이 또 공교롭게 청주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청주 같은 경우는 노영민은 경선 시켜서 아웃시키고 아니면 경선도 못 참여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도종 하나 살려두고 도중하는 경선 가죠. 경선을 해서 그 지역은 사람들이 경선 그러고 가고 이쪽은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능성이 전략 공천을 할 높다. 가능성이. 신용화는 아닌 거 나오는 건 아닌 저는 거고. 그렇게 봐요. 난 저기 조선시대 때 친명 이런 얘기 들어가도 요즘 또 친명이 나와. 아까 그 원인 제공론도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과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거론 안 하고 왜 원인 저 옛날로 쫓아가서 원인 제공한 걸 따지는 건 문제라고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친명이라고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웃긴 얘기야. 이 사람들 옛날에 다 친문이었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친명이래. 그러면서 친문 치자. 노영민 안 돼. 막 이러고 떠들고 다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 그럼 자기들은 친문이었을 때 책임 없어? 제가 이거 그 이윤 재문 이거 AI 칼럼에 쓴 거랑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저희가 다시 재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정해서 아니 우리 친문인 적 없어? 없다고요? 없어. 뭐 했었어요? 친낙이었어요? 네? 친낙도 아니었어. 그냥 저기 선생이었어. 그러면 오늘 그 저 조국 전 그 뭐죠 비서실장 아니죠?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영민 아웃시키면 그걸로 갈까요? 안 가지. 아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쯤부터 민주당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여러 군데를 전략 공천한다고 쳐요. 뭐 처음부터 싹쓸이 전략 공천한다. 쳐도 이 나머지 네 분 있잖아요. 네 분은 원래부터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옮기질 않아요. 안 가지. 네. 가봤자 또 성공도 못하고 안 가지. 그러면 지금 뭐 나온 김에 이 중에서 아웃되는 분들 중에서 제3당, 개혁신당이라든가 뭐 다른 당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경선 후보에서 아예 자체로 탈락하거나 경선 가면 못하는 거죠. 경선에도 지면 못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전략 공천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던 유력한 후보들 있잖아요. 네. 현역 의원들이거나 유력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은 저는 아무데도 안 갈 것 같아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옛날에 오재세 의원이 있었잖아요. 너무 열이 받는 거야. 네. 오기로 물귀신 작전 너 떨어져라 하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아니 저는 없을 것 저기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분들이 그렇다고 오기로 할 정도로 그릇이 작지도 않아요. 그만한 그릇은 돼요. 그것도 가봐야 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뭐 시끄럽긴 하나 크게 뭐 민주당의 공천 파열이 돼서 선거 영향이 줄 만큼은 아닐 것이다. 하여튼 뭐 누구든지 희생을 할 수는 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뭐 유력한 노영민 전 실장이 유력하다. 이런 이제 토크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덕금 의원이 흥덕구로 뭐 정말 재밌게 하죠. 재밌죠. 재밌죠. 어. 네. 그러면 좋아요. 딴 데는
청원국 이런 데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가는 아니 기본 예상은 그 다수 후보가 지금 난립해 있는 국힘 입장에서 보면 다수 후보가 난립해 있는데 너무 좀 상대방에 많이 좀 처지는 지역이 이제 청원구하고 흥덕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정우택과 윤곽근 후보가 박빙인 저 상당구 요 세 지역이 전 전략 공천이거나 뭐 아예 배제시키는 거 이렇게 경선에서 네. 뭐 그런 지역으로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는 예를 들면 뭐 거기 입장에는 자 이제 검사 출신들이 3분의 1만 되면 네. 탄핵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 지역에 검사 출신들을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 절대 강자를 이쪽으로 옮겨도 이길 수 있는 쪽으로 뭐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뭐 박덕흠이나 뭐 김태호나 뭐 서병수나 막 이렇게 옮기게 하잖아요. 그럼 옮긴 지역은 사실 국힘 애들이 다 돼요. 거기 그 사람들 빠져나가도 그러면 3분의 1이 검사가 찬다고요. 이게 이쪽 전략이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검사를 3분의 1을 일단 채운다는 거죠. 안전지대. 근데 이전에 총선에서도 있잖아요. 서울이나 부산은 전략 공천이 많았어요. 부산은 원래 격전이 심하잖아요. 그 낙동강 벨트 특히. 거기 민주당이 꽤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다음 서울도 그렇고 서울은 뭐 유명 인사들이 많으니까 두 지역은 전략 공천이 많고 자리 배치가 많았지만은 다른 지역은 거의 없었어요. 양당 똑같아요. 그냥 현역들이 주로 가지. 완전히 이전 뭐 대구나 광주처럼 완전히 그냥 이기는 지역 이런 데는 새 인물 들어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지금 하듯이 전면 재배치 그런 거는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기반 안전빵인데도 물론 당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중진이 사실 중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거기 닦아놓은 게 있다고. 여기는 그냥 거의 소프트 랜딩이 될 만한 곳에는 검사를 안 차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박덕흠 의원이 자꾸 꽂히는데 네. 박덕흠 의원이 예를 들어 예. 흥덕으로 가라. 네. 그럼 안 가죠. 아니 그럼 지금 저기 김태호도 가라니까 가잖아요. 아니 그건 차원이 좀 틀리죠. 거긴 도지사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가라고 해서 안 되면 자기 도지사도 노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박덕흠도 남는 저기 미친 장사가 아니에요. 박덕흠 의원도 저기 도지사 출마설이 계속 그러니까 나왔어요. 예, 예. 그거 받아들이면 떨어져도 도지사 나가는 거고 대도 뭐 하다가 이제 간두고 도지사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거부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없잖아요. 드라이브 걸만하죠 박덕흠 입장에서. 아이, 지금 뭐 한석이 중요한데 이게 판을 완전히 바꾸려 지금 선거도 2달 남았나 이제? 아니 이제 교수님 말씀은 저기 남부 상고는 누가 돼도 되니 예. 국민의힘으로 넣고 네. 흥덕으로 한번 붙어본다.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 본다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청주 벨트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정우택, 뭐 김진모, 박덕흠, 뭐 여기 뭐 서승우가 될지 김수미 될지 뭔가 그림이 나와요? 교수님이 괜찮은 말씀하시는 거거든. 게 경주 있잖아요. 1, 2, 3등, 1, 2, 3등. 저쪽 1, 뭐 2등 붙이고 1등 붙이고 전략은 그렇게 그럴듯한데 이게 선거판에서는 안 통할 아니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저 희곡 작가가 아니거든.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듣는 얘기가 자꾸 그렇게 들려요. 저번 주에 권혁별 비례대표 밥 많이 사줘서 한 거 틀렸던데? 어떻게 된 거요? 아이. 믿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이, 이제 네. 아까 이제 공천 탈락자들 예. 아예 전략 공천돼서 배제되거나 뭐 경선도 못 가도록 감점을 많이 받는 이런 이제 유력 정치인들의 문제인데 청구랑 흥덕구에는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좀 뭐라고 할까 정통 보수도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나 정치 경험이 많지 않거나 그리고 새로 시작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모색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색도 그렇죠? 그 새로 젊은 세대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만약에 공천 정우택 의원을 만약에 배제된다. 윤곽근 후보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정우택 의원을 뭐 배제를 한다고 그러면 정우택 의원은 나는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왜 그러면 네. 본인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도전할 자리도 많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오재세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장섭이 치고 들어오니까는 문기신 작전. 5기로 출마했잖아요. 윤곽근 때 옛날에 당한 게 윤곽근 후보 때 옛날에 당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좀 많지 않지만은 만약에 배제가 된다. 공천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재현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은 15일 목요일 날 공천 면접을 하더라고요.
1인당 배정된 시간 보니까 3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3분에서 뭐 요식행위인지 뭐 결정적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단수번은 면접 다음 날 바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요번 주 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서원구만 좀 양당이 좀 조용하네요, 그렇죠? 서원구만 서울구에 조금 조용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서울구 엄청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토크가 어수선한데요. 그만큼 전국이 어수선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삐딱하게 전국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